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연료 분사 장치에서 자동차 엔진의 연료 분사 개통도부터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자동차 연료 분사 장치의 연료 분사 개통도를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료 분사 자동차 개통도를 나타내는 이 도표 그림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연료 탱크를 출발한 연료는 연료 퓨얼 탱크를 출발한 탱크 연료는 어디로 거쳐갑니까? 퓨얼 필터를 이제 거쳐가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쭉 올라가 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됩니까? 쭉. 자, 이렇게 연료 라인이 이렇게 연결이 다 되죠. 자, 이렇게 돼서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커먼 레일 입구 쪽에 연료가 분사되고, 자, 레일 프레셔 센서. 커먼 레일 프레셔 리미터에서 밸브가 연결이 들어가서 이 안쪽에 이제 연료가 들어가서 여기에 센서에 암지되고,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컴프레셔 압력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에어가 여기까지 분사되는 겁니다. 지금 즉 여기에서 하이프레셔 펌프에서 고압의 연료와 압력을 가압을 시켜서 즉 커먼 레일 쪽으로 기어레일 펌프에서 커먼 레일 쪽으로 보내줘서 어떤 레일 프레셔 센서에 감지되는 압력과 또 여기서 분사되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조절돼서 어떻게 돼요? 연료 라인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 갔을 때의 압력, 이 센싱이 돼서, 즉, 프레셔 밸브의 센서와 이쪽에 레일 프레셔 센서에, 즉, 흡기 공기 압력 센서와 레일 프레셔 센서가 어디에 돼? 위치돼서 각 실린더 앞개 쪽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에어 프레셔. 앞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요 목전에 에어가 들어가는 라인상의 프레셔, 다음에 연료 조절된 앞 프레셔, 이것이 동시에 세팅이 된 상태에서 분사시켜주는 개념이 지금 여러분들 도표 개통도에 설명드리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 위치 센서와 요 위치 센서, 요거에 의해서 여기까지 분사되는 거. 그래서 흡입구 쪽에 에어를 집어넣어주고, 다음에 거기에 분사되는 순간에 연료가 분사되는 거. 그런 개념에서 같이 다 반복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컨트롤을 어디서 하느냐? 요 센서. 자, 보다시피 다 어디 연결되어 있습니까? 쭉 보고 연결되어 있고, 또 같이 쭉 연결되어 있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 다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일렉트릭 컨트롤 유니트라는 중앙 컨트롤 장치에서 다 센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크랭크 샤프트 쪽 스피드 포지션에 따라서 크랭크 샤프트 쪽에 포지션에 따라서도 캠 샤프트 스피드 포지션, 액셀레이터 펜넬, 브레이크나 클러치나 뭐 이런 거 스피드 센서, 다음에 부스터 템프 센서, 다음에 에어 템프 센서 연결되어 있죠. 다음에 쿨런트 템퍼레처에서 이것은 자동차용은 어떻게 공랭식이 아니라 액랭식이기 때문에 액랭식의 액체의 어떤 온도 센서, 그것이 쿨런트, 냉각제 템프 센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엔진 개통에서 오일 템퍼레처 센서. 이와 같이 모든 것이 다 일렉트릭 컨트롤 유니트에서 컨트롤이 돼서 여러분들이 엔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개통도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커먼 레일, 일반 자동차 커먼 레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게 방금 요와 같은 연료 센서의 어떤 압에 의한 또는 그 가압되는 에어, 공기의 압에 의한 요 두 개의 컨트롤을 조절해 줄 수 있는 것이 그 통로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커먼 레일 과압 계통입니다. 공기가 압축돼 들어가는 부분.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고 다음에 컨트롤된 압력이 어디에? 여기서 조절된 압력이 연료가 어디로 들어가요? 기관 입구, 흡입구 쪽에 분사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일반 퓨얼 인젝션 시스템의 구성품이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내용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그림도 보면 한 가지 간단하게 이제 커먼 레일 나와 있는데 보통 여기 보니까 17MP 프로샷 또는 17MPa 파스칼 개념에서 이제 개념이 이 정도의 어떤 커먼 레일의 압력이 이 정도 된다 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프레셔 센서가 어떻게 돼?
여기에서 연결돼 가지고 압력이 되고, 반대로 아까 말 이 센서가 어떻게 공기 압력이 이렇게 해서 들어간다. 그래서 인젝터에 뿜어지는 그것을 어떻게 되냐? 보통 이렇게 세크 1mm에서 스트랙에서 이런 정도의 그 압력을 가해져서 뿜어준다 하는 얘기가 여기에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료 탱크와 그다음에 연료 탱크에서 들어가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 인젝션 시스템에서 이렇게 연료가 분산된다. 이슈 여기서 컨트롤된다 하는 얘기를 앞전 내용을 간략히 요약 설명을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퓨얼 인젝터. 여러분들이 이제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요 인젝터 부분을 좀 더 설명드리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자동차의 전자의 연료 분산이 가장 큰 이슈와 더불어서 연료 분사기가 있는데, 이 연료 분사기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보면 이제 그 필터, 퓨얼 레일이 돼 있어요. 퓨얼 레일, 그렇죠? 퓨얼 레일이 돼 있고, 오일링, 다음에 필터 돼 있는데, 이 필터는 이제 들어가는 1차 거르개가 되겠습니다. 뒷면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자, 그럼 여기 이제 어떻게 연료 통로가 되겠죠? 연료 통로가 되겠고, 요 좌우측에는 여기 솔레이드, 일렉트릭 코일이 돼 있어가지고, 전기 기전력, 여기서 일렉트릭 커넥터에서 센서를 주면, 전기를 온 시키면, 여기서 기전력이 형성이 돼서, 이거를 들어 올려가지고, 스프링 핀톨, 이거를 기전력 형성, 기전력해서, 들어 올리는 식으로 작동이 돼서 어떻게 됩니까? 핀톨 요 구멍이 들어 올리면서 연료가 분사되고, 반대로 여기 기전력이 떼버리면 아웃시켜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핀톨이 밑을 구멍을 막고져서 인테크 메이플도 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연료를 막아주는 거죠. 핀톨 캡 여기 딱 막혀져서. 그래서 이 파란불 이 부분은 인젝터 보디 브라켓 지지해주는 거. 그 다음에 상부 오일링은 연료 라인 이렇게 해서 밀폐시켜주고, 하부 밀폐는 인테크 쪽에서 밀폐시켜주는 링이 되겠습니다. 요 아시에서 오일링 핀톨 시트. 그래서 요거 어떻게 됩니까? 요거에서 밀착되는 스텐이 세팅이 될 때 그런 개념으로 해서 되어 있는 것이 요 인젝터 구성품의 일반적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동차 엔진은 기전력을 여기다가 어떻게 돼? 전기를 줬다 안 줬다 이렇게 ECU 컨트롤해서 할 때에 그 각 실린더마다의 거기 기전력을 줬다 안 줬다 해서 이게 작동이 되는 거고, 항공용은 요거 반대로 다음에 말씀드렸지만 이건 일정하게 매니폴드 압력에서 계속 다 줍니다. 그러나 그 실린더가 열리는 흡입 밸브가 열릴 때는 분사되고 흡입 밸브가 닫힐 때는 막힌 식이 되겠고요. 여기는 전기 기전력에 의해서 이거를 온오프 시켜주는 식으로 해서 작동하는 자동차와 항공계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공용 왕복 엔진에서는 연소그램 방지는 연료가 끊임없이 분사되지만 이 자동차 연료 분사기는 연료를 단속적으로 분사시켜준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서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좀 전에 앞전 여러분한테 설명드렸던 필터 같은 경우는 어떤 이물질이 막히는 것을 방지하고, 단지 두 번째 방어, 즉 인라인 연료 필터는 진짜 필터링을 한다. 그래서 인젝터 보디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대로 어떤 오일링, 상보일, 하보일링 이런 것이 고작 밀봉 장치에서 내부에 교체할 수 딱 해서 되어 있는 것이고, 자, 여러분들이 오일링을 지지해주는 그 장착 부위 이런 게 있고, 그다음 오일링에서는 상보일과 하보일링이 아까 막 있었죠. 자, 위에는 연료 레일을 실링해주고, 하부는 인젝터 흡기 매니폴드의 어떤 그런 부분을 실링해주고 막아주는 게 있고, 코일 건성 같은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전력이 전원이 공급이 되면 핀톨의 자석을 끌어올려서 연료를 공급시키고, 오프시키면 다시 내려 스프링 장력에서 리턴돼서 닫혀버리고, 그러니까 핀톨은 연료가 어떻게 돼? 뿜어주는 분사 구멍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보통 시트에 정교하게 가공된 어떤 홈에 딱 밀착해서 붙어있을 때 맞고, 그래서 핀톨 시트, 이거는 H 밸브 시트와 마찬가지로 핀톨 일체는 정밀광 표면에 핀톨 자석과 디자인돼서 거기에 밀착될 수 있도록. 자, 핀톨 캡은 많은 캡입니다. 캡. 하보일링의 제자리를 고정시키고 핀톨 엔진으로부터 열을 어떻게 됩니까? 인젝터에 전염시켜서 요거를 어떻게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앞전에 말씀드린 설명 그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레일, 상보일링, 하보링, 아까 말한 인테크 쪽에서 어떻게 핀톨 캡, 요 지지고 밸브, 다음 인젝터 버디, 다음 일렉트릭 어떻게 전원,
다음에 솔레이드 밸브 전원을 기절 넣으면 이 기절이 형성이 돼서 이거 핀도 들어 올려서 연료가 나가고 다시 오프 시키면 다운되고 그 밀착 상태에서 한다 하는 얘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그림의 요 그림과 요 그림을 잘 보시면 여기 작동되는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기절 형성됐을 때 저렇게 열려가지고 연료가 분출되고 이렇게 해서는 연료가 분출되고 요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또 이해가 더 쉬우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보시죠. 자, 연료 기절이 형성됐을 때 연료가 분사되는 거. 예? 연료가 전류를 넣었을 때는 솔레이드가 작동돼서 분사되고, 연료가 딱 했을 때는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단속적으로 전류를 넣었다 안 넣었다, 이런 식으로 자동차 엔진이 보통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솔레이드 작동에 따라서 연료가 분사되고, 솔레이드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연료가 끊긴다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이는 그림이 여러분들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좀 이해되십니까? 자, 여기 이렇게 돼 스프링 이렇게 돼서 다시 리턴 되고 하는 과정, 이것도 잘 보시면 똑같습니다. 압력에 의해서 어떻게 되면 계속 프레장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딱 끊어질 때 연료가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럼 다음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연료 분사 형태.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이쪽에 보았을 때, 자, 연료 분사 형태를 잘 보십시오. 연료 분사 형태를. 요 분과 요 부분의 분사 형태. 이건 어떻게 됩니까? 얇게 쫙 뿌려만 이거는 분사가 또 크면서 많이 균일하게 분사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불량한 거냐 양호한 거냐 이런 개념을 실리단 내부의 단면도를 분량 인적져 놓고 보면, 자, 이것이 제일 좋겠죠. 그렇죠? 요거 어떻게 되니까 마을이 가는 요건 어떻게 좌우측 실린더 쪽 벽면 보니까 어떻게 열적이라는 게 생길 가능성이 있고, 이것도 어떻게 불균일하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습니다. 그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이 연료 분사 형태에 대해서 이해하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뭐 여기까지가 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자동차 연료 분사 형태까지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이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항공기용 왕복 엔진 연료 분사 장치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TCM 타입 하고 다음 컨티넬 타입하고 라이코믹 타입, 그래서 두 개가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그 텔레콤 타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티넬 타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에서 항공기용 왕복 엔진은 보통 기화기 대신에 연료 분사 장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공기용 연료 분사 장치는 자동차 연료 분사 장치와 차이가 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렸었는데요. 자동차용 연료 분사 장치는 전자식이라고 하면 보통 항공의 연료 분사 장치는 기계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뭔 얘기냐면 항공기용 연료 분사 장치는 전자 분사식에 관련된 많은 부품을 줄여서 연료의 효율성 대신 고장이 없는 신뢰성을 택했기 때문에 그렇다. 즉 자동차용 연료 분사 장치는 연료 분사 시기를 조정하여 단속적으로 연료를 분사하는 데 반해서 아까 설명드렸죠. 항공용 연료 분사 장치는 비교적 간단한 연속 흐름 분사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항공기 연료 분산 장치는 텔레다인 컨티넨탈, 즉 TCM과 다음에 벤딕스라고 하는 제작회사 라이코밍사에서 두 개가 여러분들한테 컨티넨탈 모터하고 벤딕스 모터에서 두 개가 사용하는, 그래서 TCM과 RSA 두 종류가 있는데,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TCM 연료 분사 장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 보시는 이 그림에서 TCM 연료 흐름 분사 장치를 간단히 먼저 설명을 드리게 되면, 자, 여러분들이 자, 1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느 부분이 다 되어 있든 간에 퓨얼 펌프, 다음에 퓨얼 컨트롤 유니트, 다음에 퓨얼 매니폴드 밸브, 퓨얼 디차지 노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1번, 2번, 3번 그림에서 이 3번이 퓨얼 매니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퓨얼 매니폴드. 여기 퓨얼 매니폴드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다음에 퓨얼 나즐은 이렇게 생겼고, 다음에 어떻게 돼? 퓨얼 컨트롤 유니트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벤츄닝 먹기가 흐르는 개념으로 생긴 거, 여기 RPM 조절하고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다음에 이거 퓨얼 펌프를 해서 베이퍼 세퍼레이터 분리시켜주는 거, 연료.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이 4번이라고 하는 거 퓨얼 지찬 노즐 어떻게 하면 실린더 부분이 여기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흡입구 쪽이 되는 거죠. 여기 이제 배기구, 여기 플러그가 되어 있고,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건 어떻게 됩니까? 연료 라인입니다. 연료 라인. 자, 여기 연료 디바이더, 분배기나 매니폴드 밸브가 되겠습니다. 3번, 여기에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실린더, 자, 연결되어 있는 도관이 되겠고.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 2번, 퓨얼 컨트롤 유니트에서, 자, 여기에 되어 있는, 여기서 연결해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 연료 압을 어디로 가요? 여기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매니폴드 프레셔 압력을 어디서 측정해요? 여기서 측정하게 됩니다. 흡입 압력을 여기서 측정한다 이거죠. 그래서 매니폴드 연결 라인입니다, 이거는. 자, 여기 다시 퓨얼펌프에서 가압시켜 주어서 어떻게 돼요? 컨트롤 돼가지고 여기서 압송대로 들어가는, 여기 열려서 측정, 매니폴드에서 다시 분배해주는 라인. 이런 식이 되겠죠. 지금 여기 보면 이것이 여기 장착되고, 다음 이것이 여기 장착이 돼서, 이것이 다시 여기에 장착이 되고, 이것이 여기 장착이 돼서,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림을 여러분들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 TCM 연료 흐름 분사 장치는 연료를 각각의 실린더 흡입구 쪽에 단절없이 계속해서 불러 보내주는데, 이 장치 연료가 낭비되긴 하지만 스프링 장력에 의해서 요 안쪽에 세부적으로 뒤에서 나오겠지만 여기에 압이 계속 작용을 하고 펌핑돼서 여기 연결된 것이 계속 들어가서 이 안에 어떻게 됩니까? 스프링이, 간단히 그리면 스프링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연료 도관이 이렇게 있고 각 구멍이, 배출 구멍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되나, 흡입구 쪽에 구멍이 열리는 쪽으로 스프링은 계속 압력이 가해지는 압력에서 계속 작용하겠는데, 이 열리는 흡입구 쪽이 약해지는 부분으로 연료가 흘러 들어가게끔 돼. 연속적으로 1번이 열리면 1번 들어가고, 2번이 열리면 2번, 3번은 3번 들어가고, 4번 4번 들어가지. 이런 식으로 압력이 가해진 상태에서 흡입구 쪽에 열려 있을 때에 들어가는, 연속적으로 들어가게. 자, 여기 흡입구 닫혀버리면 압이 안 생기죠. 차압이. 그러니까 안 되고, 다음 2번에 생기면 2번에 차압이 생기면 밀려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연속적으로 스프링 작동에 의해서 분사되는 노즐과 분사시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효율적 연소통에서 연료 분사 계통 구성 가운데 움직임이 있는 구성통에서를 줄여서 비교적 고장이 없이 설계한 것이 이 항공기용 연료 계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연료량은 엔진 RPM에 관련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엔진 RPM이 관련된다는 건 결국 여러분들이 구성품을 이해하실 때 엔진 크랭크 축에 회전해서 피스톤이 상하 운동을 할 때 흡배기가 열리고 닫히는 상황에서 고려하는 것까지 감안했을 때 여러분들이 RPM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 다음 연료량을 계산을 해서는 공기량이 감지되지 않습니다. 그럼 스로틀을 들어오는 공기에 의해서, 여기에 의해서 공기 흐름에 의해서 연료가 조절돼서 그 믹처된 그 양이, 조절된 양이 연료로 들어가고, 공기는 공기대로 따라 들어가기 때문에 혼합 공기에 따른 그것은 여기에 계산이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고도나 고밀도 변화에 따른 보상 장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울러서 터보 차자나 뭐 이런 거 슈퍼 차자 이런 것이 설치되어 있는 것에 이제 그런 게 설치되지 않을 경우는
매니폴드에 대한 교정은 하지 MFP, 즉 매니폴드 프레셔에 대해서는 교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연료 펌프를 이제 더 공부를 하시겠습니다만은, 연료 펌프에서, 퓨 펌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연료만 가지고 매니폴드까지 프레셔를 가해서 여기서 혼합가스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각 실린더 입구 쪽에서 들어오는 공기에 연료를 분사시켜서 혼합비를 맞춰주는 그 조절해 주는 것이 어디서 해줘요? 요 스로틀 2번 퓨 컨트롤 유니트라고 하는 스로틀 바디 여기에서 들어오는 공기에 연료류량을 센싱 시켜서 그 연료 센싱이 어디로 가요? 매니폴드까지 가서 매니폴드에서 마지막으로 연료 분사 노즐에 분사시켜준다. 그런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그림은 여러분들 어떠한 그림이냐 하면 좀 똑같이 앞전에 있던 것을 반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TCM 자, 퓨얼 매니폴드 밸브가 여기 장착되어 있다고 그랬죠. 각 실린더 밸브가 연결되는 어떻게 돼요? 퓨얼 라인이 연결되어 있고 그 끄트머리에 뭐가 되어 있다고 해서 노즐이 뒤에 노즐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자 여기에서 밸브 컨트롤 퓨얼 에어 아까 말한 대로 그 부분의 컨트롤 연료 흐름은 뭘로? 공기 흐름에 의해서 연료가 레귤레이터도 조절이 돼서 연료 조절이 돼서 어디에 요것이 압력이 가해지는 풀프레셔 압력 작용돼서 매니폴드에서 분대기에 가게 되면 각 실린더별로 분대를 해주는데 요 안에 스프링 장력이 있어서 스프링 장력을 해서 계속 유지하고 있다가 열림이 생기는 데 쪽으로 연료가 들어간다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 필탱크가 여기 있습니다. 다음에 필 펌프가 여기에 있어요. 이건 중력시각 압력 가연 얘기하는 얘기네요. 엔진 드라인 펌프, 기관 구동 펌프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어떻게 돼요? 여기 들어가가지고 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TCM도에서 좀 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좀 더 설명을 드려보게 되면 TCM 항공기 거. 자, 그러면 on method fuel pressure. on method. 자, 조절되지 않은 연료 프레셔 외부에서 들어가는 공기가 돼서 어제부터 퍼피시 돼 있고 여기서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퓨얼 펌프 어셈블리로 가서 퓨얼 펌프에서 고정시켜주는 들어가는데 자,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자, 로우 프레셔 릴리프 밸브라는 최저 어떤 프레셔 조절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여기. 어제 조절되는 공간이 되겠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스로틀 바디, 공기 흐름에 의해서 아이들 스피드 스톱 스크류가 되어 있고, 이건 왜냐면 아이들 스톱, 아이들 스피드 스톱, 최저 스크류 조절할 수 있겠고, 아이들 믹처 꺼져, 이 스로틀의 공기 흐름에 맞추어서 아이들 믹처를 조절하고, 믹처는 어디에, 퓨얼 컨트롤 유니트하고 공기의 흐름과 조절해주는 개념이 RPM인데, 혼합비를 조절할 수 있는 컨트롤 계통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에서 스로틀 공기는 따로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연료 압력이 가해지죠. 연료 압력 펌프에서 가해져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거 조절돼서 어떻게 돼요? 필탱크로 갑이 걸렸을 때는 다시 리턴 데려가는 거고 필펌프 발생이 들어가서 이거 베이퍼 생겼을 때 어떻게 다시 빼줘야 되고 그 나머지는 어떻게 펌핑 들어가는 상태에서 어디로 갑니까? 여기 조절돼서 이렇게 조절되지 않은 연료와 조절된 연료의 차압을 해서 어떻게 돼? 여기에서 연료를 믹처를 조절해 주는 거거든요. 조절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매니폴드 이쪽으로 해서 어떻게 돼?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어디로 가요? 각 실린더에 들어가는 노즐 쪽으로 분사되는 거죠. 분사. 예? 분사. 그래서 노즐 프레셔가 가해져 가지고 어떻게 돼? 연료가 분사되게 돼 있죠. 그런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터드 퓨얼 프레셔, 즉 조절기통을 통과한 것은 메터드 조절이고 연료 펌프에 처음에 탱크에서 들어온 것은 조절되지 않은 프레셔를 지지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루어진다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걸 좀 개통도를 보시고 하셔야 되겠다. 간단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스로틀 공기 흐름에 연료 조절기를 거치는 조절들은 미조절된 연료가 조절돼서 여러분들이 매니폴드를 거쳐서 다시 어디 실린더 쪽으로 공기와 연료가 분사되는 개념을 여기서는 설명을 하는 거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림도 몇 한 가지 반복되는 그림이지만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 탱크에서 퓨얼 인렉트 탱크 들어오고, 베이퍼 랩 세프레타 연료 분명히 릴리프 밸브 조절되고, 올림피스 빠져나가고, 체크 밸브 연결돼 있고, 뭐, 펌프에서 어찌 펌프기가 돌아가고, 뭐, 개통돼서,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연료가 들어와서, 어떻게 돼요? 여기에 분사돼서 흡입되는 거. 요 얘기를, 인테크. 스로틀에 의해서, 여기에 퓨얼 컨트롤 유닛 연결되어 있는 것이, 어떻게 에어 흐름에 연료를 조절해서 매니폴드 연결돼 가지고 투어 매니폴드 벨돼 있죠. 매니폴드로 가서 매니폴드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 프레셔를 측정을 한다고 했죠. 그 측정해서 풀 매니폴드에서 측정을 해서 어떻게 돼요? 각 실린더에 에어벤트 들어가는 구멍에 연료 분사시켜주면 불꽃이 딱 튀겨가지고 같이 점화된다. 그런 개념이 여러분들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좀 계속 반복해서 뭐 이런 식으로 버터플라이 스로틀 그 생겼다는 얘기, 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자, 여기 보면 요거는 이제 실린더 노즐에 분사되는 끝부분이고, 매니폴드 라인이고, 그다음에 프로메탈에서 여기 연료 흐름 양, 매니폴드 프레셔 계기 쉽게 말하면 말씀드리는 거고요. 요전에 스로틀 퓰 밸브를 연료를 열고 들어와서 퓰 메탈링 제트 조절되고, 그 전에 믹저 컨트롤을 해서 믹저 컨트롤 부분이 여기입니다. 스트레인 연료 압력이 거쳐 들어와서 여기서 컨트롤이 돼가지고 매니메탈링 제트를 통해서 어떻게 온오프를 시켰을 때 스로틀의 양에 따라서 연료가 어떻게 매니폴드 흘러면 RPM이나 뭐 이런 거 대기 온도 어쩌고 실드 온도 뭐 쭉 들어가서 했지 아까. 그래서 그런 메타 퓨플이 작동해서 어떻게 돼 스프링 장력이 있다가 요게 열리는 부분만 압력이 계속된다, 연속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 하는 얘기를 이 그림에서는 슬라이딩 벤 타입의 어떤 인젝터 펌프 그런 개념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압력이 가해진 것은 다시 또 빠지게 되어 있고 들어가는 개념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같은 경우는 슈퍼차저, 자연식으로 에어스피드 엔진하고 스피드 엔진, 슈퍼차저 엔진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겠네요. 이거 같으면은 자, 여기도 마찬가지 뭐 쭉 보면 펌프 바이패스 밸브가 되어 있고 스타일에 압력을 가하게 되면 압력이 가해져서 쭉 흘러가 조절돼서 릴프 밸브 어저스트먼트로 조절된 프레셔가 어디 들어갑니까? 자, 흘러대죠. 자, 베이프 리턴 퓨 탱크 되어 있고 벤트 타입 퓨 펌프가 작동을 하는 거죠. 그림이 보이시겠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웃렛 또 퓨 컨트롤 계통으로 흘러 들어간다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런 설명을 드리겠네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요거는 이제 펌프 바이패스 밸브 뭐 같은 개념이고 요거 같아요. 또 로터리 벤 타입에서 어떻게 됩니까? 요런 쪽으로 흘러가는 양 요거에서 어떻게 돼? 필레드 여기서 크게 차이 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여기서 좌우측에 큰 차이, 슈퍼차저 투 엔진, 스포차저에서 이루어지느냐, 이전 뭐 같습니다. 같고 여러분들이 자연적으로 하는 방법이냐, 슈퍼차저를 하는 방법이냐, 그 차이에 있다는 것 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요것에 요 애널로이드 요 개념에 여러분들이 더 터보차저라는 개념이 더 하나 추가됐다는 거, 그 개념의 차이가 있다는 개념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TCM 열부자장차 엔진이 작동하는 동안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부분, 오직 로타인, 로타벤, 요거 해서 하나에다 이 특징 토출하면 보통 RPM에 비례해서 이것이 어떻게 RPM에 따라서 계속 회전하는 거죠. 회전해서 올림픽을 가지고 오해 통로를 설치하고 있다면 이게 토출 압력이 나타나는 거죠. 올림픽에서 가지고 오해 설치되어 있고 펌프 토출 압력이 펌프 속도에 변하고 또 주변의 속도의 압력 올림픽 크기에 따라서 결정된다 하는 얘기 개념에서 이런 쭉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조정 올림피스가 일단 조정이 끝나면 실제 운전의 중에는 고정이 되고 딱 세팅시키면 그냥 된다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이게 뭐 변하지 않겠죠. 세팅시키면 다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되어 있다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증기 분리기 베이퍼러기는 뭐 여러분들이 다 ECR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게 대략 설명을 뭐 드렸는데 이게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만은 이 전기 분리기는 당연히 베이퍼 스프레터 분리기는 이거 당연히 설치해야 되는 겁니다.
이 베이퍼 벤츄리, 베이퍼 벤츄 세퍼레이터 이 분리기는 당연히 이 세퍼레이터 요걸 설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부에 기포물성이 생겨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료 탱크도 마찬가지고 오일 탱크도 마찬가지고 다 통기 구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부에 연료 압이 생겨서 이 연료 압에 의해서 전기가 기화되면서 전기가 형성된 이 베이퍼락을 빼줘야 된다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서 설명을 드리고, 연료펌프 엔진은 요구되는 연료량에 비해 큰 용량의 용기가 이송되기 때문에 연료펌프에 이송된 연료 일부는 열정이 되돌아간다. 따라서 연료 계관에 벤츄를 설치해서 뱀프의 선의 상부에 이 밸브 베이퍼 리턴 투 탱크 풀탱크로 해서 빠져 연료와 함께 되돌아가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분 중기나 이런 것도 어떻게 고정됐을 때는 밑에 드레인 워러 탱크 밑에 드레인 시키는 드레인 라인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건 바이패스 체크 때문에 엔진 시동 시 연료 조장치를 흘려보낼 수 있다. 그래서 연료펌프 압력이 스탑펌프 압력보다 커진 순간 닫히고, 연료펌프 조장치도 연료를 공급해주고, 아울러 바이패스 체크 밸브로 해서 연료 장치에도 작동된 정상적으로 달려진다 하는 그런 얘기를 여기서 설명을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연료 조절 장치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간략히 드렸는데요. 자, 이 장에서는 다시 연료 조정체는 연료 펌프에서 연료 펌프라면 펌프 아웃렛에서 펌프에서 여기서 들어오는 거죠. 들어와서 어떻게 됩니까? 스트랜드 연료를 거쳐서 필터를 거쳐 믹조 컨트롤 돼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증기압 기압 형성된 것은 어떻게 돼? 펌프 쪽으로 다시 펌프 인젝터 쪽으로 들어가고, 투 인젝터 다시 어떻게 돼요? 메탈링 조절된 것은 어떻게 돼요? 메탈링 제트를 쳐서 조절되게 됩니까? 스로틀 밸브에 조절된 것이 들어가서 투 매니폴드 밸브로 들어간다 하는 그런 개념이 여기에서 설명되는 거. 자, 여기 보면 투 펌프 인젝터 막혔죠. 자, 펌프 프럼 안에 이 스테너를 거쳐서 믹저 컨트롤 된 연료가 그냥 바로 여기 막혀. 투 펌프 인젝터 빠져나가는 게 없고, 요거는 빠져나가죠. 과압이 그랬잖아요. 빠져나가야 되고 빠져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린 포지션, 이건 믹저 컨트롤 풀 리치 포지션입니다. 풀 리치, 즉 농후한 상태로 뿜어주는 거. 다음에 여기 보면 믹저 컨트롤 린 포지션이 돼 있죠. 자, 어느 적정선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 컷업 위치, 아이들 컷업 열을 막았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연료가 흘러가지 않고 전부 다시 리턴, 탱크 쪽 리턴되고, 이런 개념을 간략히 설명합니다. 자, 연료 조장치와 버터플라이 밸브 구성돼서 스로틀 바디 합쳐서 연료 공기 조장치를 하고, 연료 조장치와 연료되어 있으면 버터플라이 밸브가 연료 형태에 따라 연료 배분 형태가 나타난다. 배분 형태가 나타난다. 그래서 버터플라이는 풀리치 포지션, 전량 연료가 풀 매니폴드 보내지는 거고, 바터는 린 포지션, 연료가 풀 매니폴드 밸브로 보내지면 나머지는 열펌프 입구로 보내지는 거고. 그래서 이 포지션에 따라서 아이들 컷업 포지션으로 해서 연료가 열펌프 입구로 보내져서 풀 매니폴드 밸브 보내자 연료는 완전히 차단된다. 여러분들이 앞전 시간에 항공기 시동 정지 시 어떻게 하십니까? 연료 라인을 먼저 차단한다. 그러면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이런 상태가 될 연료가 차단되지 않기 때문에 공기가 아무리 들어가도 불꽃점을 줘도 어떻게 돼? 연료를 먼저 차단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여기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